지난 콘텐츠에서 얘기 드렸죠?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우주의 끝에 다다르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는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주는 무엇 속으로 팽창하는 걸까요? 방 안에서 풍선을 불면 방 안에서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주는 우주밖에 뭐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기어코 만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기묘한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대의 기차가 나란히 질주합니다. 평행한 철로 위를 엄청난 속도로 달리죠. 관중들은 환호하고 두 기차는 서로를 앞지르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두 기차가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평행선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수천 년 전 그리스에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기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죠. 그가 쓴 책에는 수학의 기본 규칙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중 5번째 규칙이 바로 평행선 이야기입니다. 평행한 두 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규칙 무려 2000년 동안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19세기에 들어서 수학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틀렸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조건에서는 평행선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헝가리의 한 수학자가 이걸 발견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평행선 문제는 건드리지 마라. 내 인생의 모든 빛과 기쁨을 앗아간 괴물이다라고요. 그만큼 어렵고 무서운 문제였던 겁니다.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어요. 공간을 휘고 비틀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발견이 우주가 무엇 속으로 팽창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13세기 영국에 로버트 그로스테스트라는 주교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역사상 최초로 무지개가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긴다는 걸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진짜 대단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제안한 우주 탄생 이론이죠. 우주는 빛이 한 점에서 쭉 퍼져나가면서 시작됐고 그 빛이 뭉쳐서 물질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빅뱅 이론이랑 비슷하죠. 무려 700년이나 앞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빅뱅 주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한동안 잊혔습니다. 500년 넘게 묻혀 있다가 20세기 초에 다시 등장하죠. 벨기에의 한 신부님, 조르주 르멘트르가 다시 꺼낸 겁니다. 1927년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런데 답이 이상했습니다.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계산은 맞는데 물리학은 영, 엉망이군 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지해 있도록 자기 방정식을 고치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걸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메트르가 옳다는 증거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1915년 미국의 천문학자 베스토 슬라이퍼가 발견했거든요.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적색편이라는 걸 측정했습니다. 빛을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로 쪼개보면 검은 줄무늬들이 보여요. 마치 바코드처럼요. 이 줄무늬가 빨간색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면 그 은하가 빠르게 도망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1929년 에드윈 허블이 끼워 맞췄습니다. 그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죠.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도망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고요? 대략 100만 광년 멀어질 때마다 초속 23km씩 더 빨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포도 빵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빵 반죽에 건포도를 받고 오븐에 넣으면 반죽이 부풀죠. 당신이 건포도 하나 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1cm 떨어져 있던 건포도는 2cm로 멀어집니다. 2cm 떨어진 건포도는 4cm로 가고요.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건포도가 반죽을 뚫고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포도 사이의 반죽 자체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은하들이 공간을 뚫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새로운 공간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 공간이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주가 매일 커지고 있다면 어제는 더 작았겠죠? 1세기 전에는 더 작았을 테고요. 계속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허블의 법칙을 되감으면 약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것이 한 점에 압축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빅뱅이에요. 빅뱅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뭔가 펑 하고 폭발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우주에서 빅뱅이 터진 위치가 어디죠?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하지만 이 질문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고요? 빅뱅은 우주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폭탄이 터지면서 동시에 방을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방 안, 어디서 폭탄이 터졌어요? 라고 묻는 건 말이 안 되죠? 폭발 전에는 방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빅뱅 전에는 우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주 안, 어디서 빅뱅이 일어났다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모든 곳이 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우주가 어디서부터 팽창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속으로 팽창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주의 모양을 이해해야 합니다. 달 여행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달의 꼭대기인 북극에서 출발합니다. 쭉 내려가서 달의 허리띠인 적도에 도착해요. 거기서 직각으로 꺾어서 적도를 따라 한참 갑니다. 그 다음 다시 직각으로 꺾어서 북극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그린 삼각형의 세각을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답은 180도보다 큽니다. 밑변만 해도 이미 90도 각이 두 개잖아요. 북극의 각까지 더하면 180도를 훌쩍 넘어가죠. 우리는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라고 배웠는데요. 그게 바로 유클리드가 만든 평평한 공간의 규칙이에요. 하지만 구 표면처럼 휘어진 공간에서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구처럼 생겼다면 계속 직진해도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불러요. 반대로 프링글스 칩처럼 안장 모양으로 휘었다면 열린 우주죠. 이 경우 삼각형의 각은 180도보다 작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평평한 우주예요. 우리가 아는 평범한 기하학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럼 우리 우주는 어떤 모양일까요? 답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있습니다. 뭔가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주가 아기였을 때 나온 빛의 잔해예요.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에 나온 빛이 지금까지 우주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을 분석하면 우주의 모양을 알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측정한 결과 우리 우주는 평평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에서는요. 평평한 우주에는 재미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단순한 건 우주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면처럼요. 무한한 우주죠. 만약 우주가 정말 무한하다면 무엇 속으로도 팽창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무한한 공간이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우주가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이상한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비디오 게임의 맵을 생각해 보세요. 화면 왼쪽 끝으로 나가면 오른쪽 끝에서 다시 나타나잖아요. 위로 나가면 아래서 나타나고요. 우주도 그렇게 생겼을 수 있습니다.
쭉 직진하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같은 은하를 하늘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은하에서 나온 빛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여러 방향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반복 패턴을 찾아봤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주가 평평한지조차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발밑의 땅도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둥근 지구잖아요. 우주도 너무 커서 평평해 보이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살짝 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평탄성 문제예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 급팽창 이론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우주가 태어난 직후 아주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했다는 거예요. 풍선을 후 불면 표면의 주름이 쫙 펴지는 것처럼 이 급팽창 때문에 우주가 평평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자, 그럼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우주가 무엇 속으로도 팽창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천재 수학자들이 등장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와 그의 제자 베른하르트 리만이죠.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종이 한 장을 말아서 빨대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종이를 말려면 3차원 공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빨대 표면에 사는 개미는 자기가 휘어진 공간에 산다는 걸 알 수 없어요. 개미한테는 여전히 평평해 보이거든요. 빨대 밖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봐야만 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우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어떤 공간은 밖에서 봐야만 휘어진 걸 알 수 있지만 어떤 공간은 안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가 바로 그래요. 구 표면에 큰 삼각형을 그리면 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거든요.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안에서도 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만은 이 아이디어를 4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4차원은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는 3차원 생물이니까요. 하지만 수학으로는 계산할 수 있어요.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도에 그리면 휘어진 곡선이지만 실제로는 직선입니다. 3차원 지구 표면의 직선이 2차원 지도에서는 곡선으로 보이는 거죠. 리만의 수학은 아인슈타인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리만의 기하학을 사용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이 합쳐져서 4차원 시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체가 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죠. 그게 바로 중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리만의 기하학 덕분에 우주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외부 공간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무엇 속으로 팽창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주가 무엇 속으로도 팽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팽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중력은 4가지 기본 힘 중에서 가장 약한 힘입니다. 얼마나 약하냐고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자석이 지구 전체의 중력을 이기고 종이를 붙들고 있잖아요. 중력이 진짜 약하죠. 두 전자 사이의 중력은 전기력보다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4가지 힘이 다 똑같이 강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왜 중력만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혹시 중력이 어딘가로 새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브레인 세계라는 신기한 이론이 나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사실 더 큰 공간 속에 떠 있는 얇은 막 같은 겁니다. 마치 3차원 공간에 떠 있는 2차원 종이처럼요. 우리는 4차원 막 위에 살고 있고 그 막은 5차원 이상의 초공간 속에 떠 있다는 겁니다. 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자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죠. 기타 줄을 다르게 튕기면 다른 음이 나오는 것처럼
끈을 다르게 진동시키면 다른 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중력을 전달하는 입자인 중력자는 특별해요. 다른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은 우리 브레인에 갇혀 있지만 중력자는 초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이 우리 우주와 초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거예요. 다른 새의 힘은 우리 우주에만 있고요. 그래서 중력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중력이 초공간으로 새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금구슬 2개 사이의 중력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만약 중력이 초공간으로 새고 있다면 예상과 달라야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력이 새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거죠. 하지만 실험에 한계가 있었어요. 더 정밀한 실험을 하면 언젠가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브레인 세계가 진짜라면 드디어 답을 얻게 됩니다. 우주는 무엇 속으로 팽창하는가? 우리 4차원 우주는 5차원 이상의 초공간 속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홀로그램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용카드 뒷면에 홀로그램을 봤죠? 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평한 카드에 정보가 새겨진 겁니다. 2차원에 3차원 정보가 담긴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원 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사실은 아주 먼 2차원 표면에 새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1990년대 후반 후안 말다세나라는 과학자가 제안했죠. 이 이론은 블랙홀 같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거의 100년 동안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우스와 리만 같은 천재 수학자들의 연구가 아인슈타인에게 영감을 줬고,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무엇 속으로도 팽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우주는 자체적으로 휘고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브레인 세계나 홀로그램 우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우주가 더 큰 초공간 속에 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는 그 초공간 속으로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우주가 무엇 속으로 팽창하는지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무한한 우주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한한 우주라면 고차원 공간 속으로 자라고 있을 수 있죠.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평행선이 만나는 기묘한 우주에서, 팽창하는 공간 위에서 이 놀라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